자, 책들 다 피고요.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 답을 펴고.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할게. 자, 우리가 이거하고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x1, x2라고 할게요. 교점이 존재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딱 그려서 그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한다면 이런 상태가 되겠지, 이 참수가,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교점이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또 아예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종의 엑셀편이니까 y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겠지. 그럼 이 경우는 그렇게 y에다 0을 대입하면 얘가 뭐로 바뀌어?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럼 결국 이 교점의 x좌표는 이 2차 방정식의 뭐와 같은 거야? 두 근과 같은 거지, 그지? 그렇다면 이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죠? 이 경우는 근이 하나니까 중근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지, 접하는 경우, 그지? 그리고 또 접하는 경우는 식이 보통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알았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경우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2차 함수가 x하고 교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판별식 이거 뭐야?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거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프가 이게 위에 있으니까 자꾸 이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별식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 판별식은 뭘 의미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았어? 2차 함수는 판별식은 뭘 의미한다? 교점의 개수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 그래프의 모양들은 다 A가 어떤 경우들이야? 양수인 경우.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 그럼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되겠고 교점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의 그래프를 A와 D만 가지고서 표현을 할 거야, 이제부터. 알았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그래프는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돼? A가 양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설명을 하면 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라고 하면 돼? A가 양수고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지? 세 번째 그래프는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기본 성질인데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 함수, 얘네들의 같은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알겠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면 이 위치 관계도 결국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직선이 2차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가 있겠고 또 접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또 만나지 않을 때가 있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교점을 찾으려면 두 식을 뭐 합니까? 연립을 하지? 연립하면 얘도 뭐가 돼?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지? 아, 그러면 얘도 뭘 이용을 하면 되는 거야? 교점이라는 게 결국은 연립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곧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도 뭘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연립한 이 2차식이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판별식 B가 0이다. 판별식 B가 0보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뭐 한 다음에 반드시 연립한 다음. 그럼 이게 꼭 이 2차 함수하고 직선만 통용이 되는 얘기일까? 아니야.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끼리도 똑같은 경우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둘 다 2차식이니까 연립해가지고 2차항만 사라지지 않으면, 알았어?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가 이런 관계로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아, 그럼 선생님 꼭 하나 아래로 볼록 하나 위로 볼록 해도? 아, 그건 아니죠. 그래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죠? 또 그래프가 접할 때 이런 모양으로 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알겠어? 또 만나지 않을 때 뭐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다 뭘로 이용한다? 판별식을 사용해서 한다. 단, 그 전에 뭘 해라? 연립을 꼭 해라.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되나니? 그래서 연립하고 판별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83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바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대부분은 쉬워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할 것 같으니까 자, 선생님이랑은 563번부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563번을 보게 되면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4와 자, y는 x 플러스 k 자,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의 값 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지? 자, 일단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얘네 둘을 연립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위아래 빼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짝수야. 그지?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 c 자, 이렇게 해서 결국 8 플러스 k라는 판별식을 만들 수 있었어.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 563번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이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 하면 되니까 뭐라고 하면 돼?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64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8 플러스 k가 0이라고 해서 k는 마이너스 8이다. 그 다음 565번으로 가서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됐지? 자, 그 다음 566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y는 자,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b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m이 뭐라고 써 있어? 만나도록이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럼 만난다는 거는 꼭 두 점에서 만나거나 꼭 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어느 것도 상관없는 거지, 그지? 그런 거니까 얘는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B가 0보다 커나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연립하니까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m은 0이 되고 자 이것도 짝수니까 4분의 b를 써서 1 마이너스 a c 해서 정리해 보니까 얘는 2m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얘가 0보다 커나다 하니까 m은 2분의 3보다 커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별식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자, 5-3은 내가 설명할 게 없어.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지겹게 했던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자, 제한된 범위. 여기서 제한된 범위라는 건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야. 함수에서. 알았니? 그래서 범위가 따로 주어졌을 때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냥 실수 전체에서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니까 무조건 최대치에서는 어디서 나와? 그치? 꼭지점에서 나왔지, 그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한번. 그리고 선생님 따로 설명할 게 없어. 완전제곱으로 잘 붙여서 여러분들이 최대치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뭘 외울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예, 이런 거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81번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식이 fx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 자, x의 값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 됐어? 두 사람은 특강 시간에 배웠고, 너는, 뭐야.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거겠지만. 됐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뭐야?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뭐야? 했잖아, 그런 시간에. 첫 번째, 뭐가 반드시 같아야 돼?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됐어? 그리고 각각 대응하는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얘하고 요 범위가 없는 애하고, 알았어? 그럼 걔네 둘은 서로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얘는 정의역이 이거잖아. 근데 실수 전체인 거는 정의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식이 같다고 해서 둘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습관이 이제 어려야 돼, 알았어?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 그러니까 얘는 요 범위에만 그려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빨리 완전적으로 일단 고쳐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으니까 뒤에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중학교 때는 뭐 1을 넣었다가 빼기 1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니까. 처음 하는데 막 처음부터 야 이렇게도 해.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건데 이미 그게 익숙해졌으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눈으로 대충 계산해서 얘랑 똑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지? 이해돼? 그렇게 하라고. 자, 그러면 그냥 뭐 별이 뭐가 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선으로, 알았어? 점선을 일단 얘를 대충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져요? 꼭지점이 옆을 가죠. 그죠? 자, 그런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지. 그러면 이 이차함수는 대칭을 이루잖아요. 좌우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더 가까운 게 마이너스 2야, 1이야. 그럼 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자, 여기가 한 칸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뭐야? 얘랑 똑같은 값을 갖는 데가 어디겠어? 0이겠지, 그지? 그러면 1은 그거보다 한 칸 더 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위치가. 그죠? 정확하게 우리가 일일이 x를 대입해서 y 값을 구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이해돼?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가 들어가는 경우는 꼭지점에서 멀수록 최대 또는 최소를 갖게 된다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그래프야. 이 전체를 그린 그래프가 아니죠.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 함수가 같다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만 그리면 안다.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이면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함수하고 얘는 다른 함수예요. 어찌됐건 우리 지금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자,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 여기 꼭지점에서 최대는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F 자, F1이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F-1임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먼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자 1은 대입하면 2니까 4 빼기 3에서 1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됐지? 예, 그래서 뭐 그게 다예요. 대단할 거 없다. 자, 585번 한번 볼게요. 자, 585번을 보니까 자, 0부터
각가지의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 fx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최대 값이 이거의 최대값을 알고 있어. 최대값이 뭐라고? 4라고. 그런데 k를 모르잖아 우리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판단해야 돼. 아 어디서 최대가 나올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얘를 완전제곱으로 고쳐주면 자 플러스 9하고 플러스 k 마이너스 9하면 같은 함수지. 그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 x-3의 제곱 플러스 k-9가 돼.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고 x가 3일 때 꼭지점에 좌표를 갖는데 자,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4까지지. 자, 그럼 3에 더 가까운 게 누구야? 4죠. 그러면 0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 아, 최대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즉 최대값은 f0이고 그 f0이 얼마라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4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0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의 제곱 9 플러스 k 마이너스 9는 4니까 아, k가 4구나. 됐지?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알겠죠?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활용된 문제들이 어떤 경우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요 A단계 기본 다지기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알았지? 왜 대답이 없어? 꼭 풀어야 돼. 어? 빼먹고 넘어가면 안 돼. 난 이 정도 할 줄 알아. 기름 건방은 빨면 안 돼, 알았지? 그거는 배운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자, 이제 유형 1로 갑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x과의 교점. 자, 이차함수 y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x축과의 두 점, 얘가 x축과의 두 점 마이너스 1,0, 4,0에서 만날 때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는데 사실 얘는 2차 함수지만 2차 방정식 문제예요. 문제 해결법은. 왜?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뭐라고 했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 또는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교점. 됐어?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이 다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어? 방정식의 근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이제 2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연립을 해야 되지만 그냥 2차 함수하고 x축은 따로 연립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뒤에다 는 0을 붙여서 그거의 두 분이 뭐하고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과 4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다 했잖아. 2 바로 열고 x제곱 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3x 알파 베타 하면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8이니까 a 플러스 b는 뭐야? 마이너스는 14 이렇게 아니구나. a 곱하기 b는 얼마? 48 그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그지?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92번 자 자, 오른쪽 그림 같이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자, 문제 조건이 뭐냐면 2, 5a가 5b와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0의 두 분의 합은 이거에 두 분의 합이 나왔네. 자, 두 분의 합은 1이고 그리고 2차 방정식 f 4x-k는 0의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다 방정식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어. 함수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속 내용은 다 방정식이야. 알았어? 지금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단원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 이유가 다 그거야. 오로지 2차 함수만의 문제는 뒤에 최대치에서 구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다 2차 방정식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이걸 가지고서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한번 얘기해 봐. 하나를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알파 부분이니까 또 베타라고 못하고 그렇지 2알파 그거야 바로 우리 방금 다 배운 거야.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의 길이를 2배하면 이거라는 거 이거의 길이가 이거의 길이의 2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았어? 간단하게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문제는 둘의 부호가 서로 뭐 하니까 반대니까. 그치? 둘의 부호가 반대니까 아주 좋아. 얘는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이거의 절대값이 2배니까 얘는 2알파 이렇게 잡는 거지. 됐니? 이렇게 한 방에 잡으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두 분의 합이 1이니까 얘기해봐.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해서 두 개 더해 합이 알파는 얼마? 알파는 1이다. 그럼 이제 뭐가 해결돼? 부분이 뭐라는 거? 자, 이제 부분 알파 베타를 각각 얘기하자. 부분 알파 베타의 합을 얘기하자. 알파 베타 합은 뭐야? 이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해봐 그냥. 합이 얼마야? 합은 1이라고 나와 있고. 자, 곱은 얼마가 돼? 자, 얘가 얼마야 지금? 얘가 얼마야? 알파가 1이니까. 얘가 얼마야? 그럼 부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썼냐면 그냥 합, 곱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거 했잖아.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이거의 두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그 문제로 바꾸려고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알았어? 이렇게 안 써놓고 이걸로 하면은 막 복잡해서 또 머리가 꼬여. 그래서 다시 바꿔버린 거야. 알파 베타로. 알파 베타 이미 구해버렸으니까. 얘 쓰임새는 끝난 거야. 지금 여기서 알파 구하는 데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덜 헷갈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러면 이거의 두분을 뭐라고 할까? 이거의 두분은 아니 이거의 두분 x 값이 근이야. 이거의 두분과 이거의 두분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두분을 뭐라고 할까? 아니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진짜 그냥 좀 헷갈리잖아. PQ라고 할게 그냥. 됐어? 뭐 MN이라고 하든가. AB는 너무 헷갈리잖아. 그렇잖아. 그지? 다음 주엔 덜 헷갈린 걸로 하세요. 문자 사용은. 됐죠? 네, 뭐 헷갈리지 않은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의 두분의 합이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근이니까 뭘 넣어서 성립해야 돼? X 값이야. 이건 X 값. 이거 많이들 헷갈려. 이걸 자꾸 P라고 생각하고 이걸 Q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X 값이 P고 X 값이 Q야. 이 방정식, 이 방정식 서로 다른 방정식이 알았어? 이해돼?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F? 4P-K가 0이고 또 F? 4Q-K가 0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F알파도 0이니까 뭐하고 같다고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파가 또는 4P-K가 뭐랑 같다? 알파가 같다. 또 4Q-K가 베타가 같다. 그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방금 풀었던 문제는 자, 이거의 두분의 합이 얼마인지 알려준 게 아니라 이거의 두분의 합을 구하라. K 대신에 숫자 집어넣고 그렇게 한 거지. 자, 이번엔 역으로 뭐야? 합 가르쳐도 K 구하라는 건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상태에서 뭐 해버리면 끝나.
더하면 돼, 더하면.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고 있고, K 플러스 Q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변 더하면 K값 바로 구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4P 플러스 Q 마이너스 2K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자, 이거 식으로 다 있다면 어떻게 돼? 자,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는, 아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는,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K는 마이너스 5가 돼서 결국 K는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전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에서 얘기했듯이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 곧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으니까 이 2차 함수가 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응?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이걸 뭘 이용해도 된다?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판별식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D는 2-m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4-4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지워지고 지워져서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m은 1보다 작다. 정수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뭐겠어요? 0이겠죠? 이거 597번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 문제 쓸 동안 뭐 읽어보고 본인이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어떻게 풀면 돼요? 응? 상황이. 이거 이 앞에 방정식에도 유형이 두 가지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맨 처음에는 이걸 는 0이라고 하고 실수 K에 관계없이 얘가 중근을 가질 때. 됐죠? 그다음 또 한번 다른 유형으로 또 나와요. 그때는 방정식이 아니라 이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똑같이 뭐 K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왔어. 뭐라고? 관계없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다 무슨 뜻이야? 그냥 판별식 D가 0이야. 이 식이야.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야? 상등식이야. 뭐에 관한? K에 관한. 알겠죠? 풀 수 있겠지? 이제 풀어봐.
됐니? 네. 자, 다 맞추자. 지수 3번? 3번.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해보면 안 돼요? 어? 자, 다 한 사람들은 598번 한번 읽어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아 거겠니? 4번이요. 그죠? 4번이죠? 질문 없어? 자, 598번 보자. 자, 이번에는 뭐야? x 추가구의 관계가 아니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지, 그지? 여기 그래프 두 개 나오고 두 개를 뭐 하라고요? 일단 무조건 연립해.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 2x 제곱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니까 묶어서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그거의 두 교점은 곧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두 근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바로 식 세울 수 있잖아 우리 2 x제곱 마이너스 자 두 개 더하면 얼마? 1이니까 그냥 x 그 다음 두 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 되니까 자 여기가 2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2니까 b는 13이라는 거 알겠죠? 그죠? 됐지? 됐지? 자 그래서 a 더하기 b 하면 얼마? 12가 되겠죠. 자 넘겨서 자 604번 해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할 거예요. 계산이. 자, 얘는 이렇게 시작해야죠. 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fx라는 식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fx는 0의 두 근이 나온 거지, 알파, 베타. 됐어? 그리고 문제에서 그림같이 이차항 계수가 얼마인?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fx를 바로 뭐라고 하면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선생님, 얘는 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로 안 하십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지 알아요? 알파 베타 얼마인지 알아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면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fx와 gx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하고 감마지. 그지? 그럼 일단 두 개를 뭐 하라고 그랬어? 연립하라고 그랬죠? 네. 연립할 때 어떻게 알았어? 두 식을? 네요. 빼라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네. 어차피 얘는 뭐야? 이차 함수고 얘는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 2차 항에서 1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뭐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G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GX를 구해보자. 어떻게 해요? 자, fx는 어차피 뭐야? 이거지. 그 다음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전개 안 했는지? 얘를 뭐 하려고? 인수분해 하려고. 딱 보자마자 안 거죠. 아, 여기 알파 공통인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지. 알겠어?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gx는 x-알파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이거 여기서 빼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그럼 감마 마이너스 베타라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1차함수잖아요. gx는.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G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 그럼 G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 0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응?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베타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라고. 그리고 그게 얼마라고요? 그지? 그래서 알파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알파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네. 아,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거기다 대입을 해버리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은 3이니까 베타가 얼마? 그래, 베타는 4야. 또 어차피 감마 마이너스 아사. 그러면 4가 2니까 감마는 또 얼마예요? 2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fx를 정리해보면 fx는 또 뭐가 돼? fx는 알파가 어딨어? 1이니까 알파 x-1이고 베타가 4니까 x-4지 그지? 그리고 문제에서 f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구하라 했는데 위에다가 4에다가 6 더하니까 얼마야? 그럼 f11은 11 빼기 1에서 10 11 빼기 4에서 그래서 답은 얼마? 70이 되겠죠. 뭐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야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겠지? 너무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이용하지? 어떻게 이용하지? 이거 무슨 곱셈공식으로 하나? 뭐 알파벳 다 알아요? 모르잖아. 어떻게 할까요? 그치? 너무 무리하게 식을 끌고 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에서 답도 못 구하고 헤맬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핵심은 일단 이거 가지고 식 세우고 이거 가지고 식 세운 다음에 이거 여기다 넣으면 넘겨서 gx를 식을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나왔네. 대입하니까 저절로 따라락 풀리지 그치?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형태인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실마리를 잘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자, 줘도 돼요? 응? 자, 605번. 자, 이거 너무 쉽다. 그치? 자, 얘기만 한번 해보자. 예림이.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접하도록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풀면 되겠는지 얘기를 해봐. 일단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면 돼? 둘이 접한다며. 연립한 다음에 에? 접한다고. D는 0이라고 푸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다라고 풀면 되겠지, 그지? 자, 시작 풀어보세요.
알았어요? 응? 안 맞춰도 돼? 네. 아진이. 네, 답 몇 번? 5번이요. 5번. 질문 있어요? 없죠? 네. 자, 다시 황현이. 자, 609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풀 거야. 방법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자, 문제도 뭐라고 했어요? 이 그래프가, 이 차함수가 이거보다 항상 위에 있다고 그랬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지. 두 그래프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알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두 개를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D가 그렇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똑같아. 자, 시작. 다 풀었어요? 어? 얘들아? 아니, 안 풀었으면 안 풀었다고 얘기해주고 다 풀었냐고. 풀었거든. 그렇죠? 자, 당연히 답 얼마? 1이죠.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610번도 여러분이 풀어볼까? 같이만 보자. 자, 상원이가 얘기해보자. 자, 이거에 접하고 이거의 평행 직선 이거래.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얼마?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아니라 얘의 평행 직선 얘하고 얘가 서로 접한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얘랑 Y는 누구랑? 누구랑? 마이너스 2x. 그렇지. 걔네가 접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연립하고 판별식기가 0이다. 그렇지. 네.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여러분이 합시다.
잘했죠? 상원이 3번이요. 3번. 자, 질문 없죠? 네, 오케이. 자, 614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지수가 얘기해보자. 실수 A에 관계없이 얘에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y절편은 알려진 거 하나도 없지? 그럼 마음에 드는 문자 아무거나 해서 직선의 방정 세워봐. y는 이 뭐 헷갈리지 않을까? 이게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때는 m과 n을 많이 써요. 아이씨. 해라.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는 막 잔소리하고 막, 그지?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돼? 설명을 해봐. 그 다음에 어, 연립을 해요. 연립을 하고. 연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A의 판별식 B 음. 0 근데 이 식이 무슨 식이야? A에 관한 A에 관한? A에 관한? 상등 그렇죠. 항등식으로 풀어야 m과 n을 다 구할 수 있는 거 알았어? 할 수 있겠죠? 시작. 모르겠어요. 왜 몰라? 여기서 A에 관해서 정리했어? 네. 그 다음에 판별식까지 했는데 판별식 D는 0이라고 하고 네. A에 관해서 정리했냐고. 판별식 D를 먼저 세운 다음에 A에 관해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줘. 얘가 A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이게 이 식이. 이거를 A에 관해 정리한 게 아니야. 알았어? 네. A에 관해 정리하라고요. A에 관해. A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럼 정리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 항등식이들 조금 몰라? 이게 얘가 항등식일 조건이 뭐야?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렇게 풀면 되죠. 뭘 고민해? M이 0 나오니까 당황스러워? M이 0이면 안 된다는 뭐 그런 법이라도 있어요? 어? 있냐고? 없죠. 네.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알았어? 네. 어.
보여줘봐. 그거 아니에요? 하다가 마지막에 해놓고 아, 다시. 보호를 필요한데 보호를. 아니 Y는까지는 맞아. 아, 그래요? 그래 그 뒤에 1이 아니라 Y는 찍지 말고 물톤이 확인해봐. 자 답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아진 질문 없어? 네. 알았어 뭐 틀렸는지?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최대 최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 너무 쉽죠? 이거의 최소값과 이거의 최대값이 같대. 이거 최대값 구하려면 얘를 어떻게 고치면 돼? 완전 제곱해서 y값 찾으면 되지, 그지? 곡점에. 네. 그 다음 이거 완전 제곱으로 고쳐서 곡점에 y좌표 찾으면 되지? 네. 그리고 둘이 뭐 하다고 그러면 돼? 합동. 끝. 됐어요? 네. 시작. 자, 아진이 답 뭐야? 1이요. 1. 잘했어요. 자, 넘어가서 자, 6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fx는 0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f1은 1에 식이 있어? 없잖아. 근데 저걸 어떻게 쓸 거야, 처음부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뭔가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럼 이 가나다 중에 어떤 걸 이용하면 식을 먼저 세울 수 있겠니? 당연하. 이 중에 뭘 보고 식을 세워야 될까? 가나다 중에서. 응? 가? 이걸로? 그래? 뭐 이걸로 세워도 되기는 하죠. 어떻게 세울 건데? 얘기해봐. 이걸로 식 어떻게 세울 거야? 그럼 어렵지 않을까? 그치? 선생님 생각에 이게 낫겠죠? 이게 뭘 의미해? 이 최대값 4라는 이 4가 뭘 의미하냐고. 다른 2차 함수에서 뭘 의미하는 값이야? 그렇지, 곡점이 알려주잖아. 제한된 범위 없으니까, 그지? 그럼 이걸로 식 어떻게 세우면 되겠어? fx는 a 얼마인지 모르잖아, 우리. a 1에 제곱 됐죠?
그럼 이제 미정계수가 뭐하고 뭐야? A랑 B. 그래, 이제 그것만 구하면 되니까 가나가 두 개가 나온 거죠. 됐어요? 그럼 가에서는 아주 쉽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1A. 그냥 A가 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얘는 이거 똑같아.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전개해서 두 실근의 합을 찾아서 그거는 6이다라고 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적당히 연립을 해서 A랑 P를 다 구하면 이거의 두 실근의 곱은 이거 쭉 전개해가지고 구하면 되죠? 네. 할 수 있죠? 네. 해봐. 안 되면 먼저 해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봐.
다 있어요? 응? 아니. 아, 못하겠어? 네. 가지 마.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1-P의 제곱 플러스 4는 2니까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까지 있어? 자, 그 다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A x-p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지, 그지? 네. 여기가 됐니? 자, 그래서 전개해보면 A x제곱 마이너스 2 apx 플러스 ap제곱 플러스 14는 0이고 자, 도실근의 합이 뭐야 여기서? A분의 마이너스. 도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2ap죠. 네. 그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a 약분해서 이 p가 6이다라고 나오니까 p가 얼마? 이제 p 3 구했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a 구할 수 있지, 그지? 네. 그래서 거기다 넣으니까 a 곱하기 자 뭐야 4죠? 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fx가 이제 어떻게 됐어?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분의 1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4죠, 그죠? 네. 자 그거는 0의 도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지? 네. 그럼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이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이걸 곱한다고 근이 바뀌진 않잖아, 그지? 그냥 계산만 하기 편하게 좀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x-3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6x 3, 3은 9에서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두 식분의 곱이 얼마? 네. 1이라는 거 알겠지, 그지? 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하원이가 이거 한번 얘기해보자. 622번. 자, x가 0에서부터 3까지로 정의역이 이렇게 약속된 자, 그러한 이차함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어디서 최대가 나올지를 이용해서 먼저 뭘 구한 다음에 K를 그렇지 k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최소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시작. 다 있죠? 한번 써도 돼? 응? 예림이 한번 써도 되냐고.
자, 다음 사람은 626번 한번 풀어보고 있어요. 정상으로 나가야 그러면 너무 좀 상이니까 이거가 좀 나와. 새로 같은 거 나오고 새로 같은 거 나오고 있어. X는이라고 쓰고 이거 안 쓰니까 이거 F 얼마가 3이 한 이거 하라고 그렇지. 이걸 이렇게 구하고 나중에 구하고 그렇겠어? 오케이. 아진이 답 뭐 나왔어? 몇 번? 22번이요? 1번이에요. 맞아. 집에 때 인간은 그래 그래 육개는 그래 너 최소 갖고 최소 갖고 하는 데잖아. 게임 하는 데. 최소 갖고 하는 데. 쓰다. 그래. 그래 그리고 하는 거지. 자, 626번 같이 보자. 자, 일단 어쨌든 쟤도 범위가 나와 있고 이 함수의 최대값이 15일 때 K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은 얘를 완전적으로 붙일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k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되지, 그지? 네.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몰리는 그래프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근데 좀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점이 뭐야? x는 3보다 커 낫다는데 3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범위를 나누. 그렇죠, 범위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못 푸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모르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세세하게 얘가 이럴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가지고 풀어서 조건에 맞는 걸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네. 그런 게 수두룩 빽빽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서 하면 돼. 그러면
K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K가 3보다 뭐 할 때? 클 때? 그래,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K가 3보다? 클 때. 그럼 이제 그래프 모양은 K가 여기 있으면 3이 어디 쪽에 있는 거야? K의 그지 왼쪽에 있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는 3보다 커 나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최대값 어디서 나와? K에서. K에서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F K고. 자, 선생님이 자꾸 이런 거 쓰는 거 뭐냐면 이런 거 막 식을 널브러지게 써놓고 나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막 까먹게 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정리를 되게 잘해야 돼 이거.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머리에 한 번에 딱 해서 작업 기억 능력이 좋아서 여기 딱 되는데 이런 0.0001%가 아니잖아 우린 그치? 그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하다가 막 길을 잃는다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길 잃지 않게 그림 필요한 그림 잘 옆에다가 구석에다 잘 그려놓고 알았어? 식도 정리 잘 해가지고 딱 해놓고 내가 언제든 딱 보고 뭐가 어딘지 알게끔 해놓고 하란 말이야. 왜? 이거 풀이 과정이 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짧은 거야 그냥 바로바로 기억이 나잖아. 뭘 했는지가. 그치? 근데 풀이 과정 긴 애들은 하다가 보면 막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던 습관을 가져라. 알겠지? 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FK. 자, K 되니까 뭐 나와? K대로. 그래도 그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럼 K는 뭔데? 그렇지. 뿔마 루트 15인데 3보다 커 나타니까 루트 15 이것도 번 만족하죠? 가능하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K가 3보다 작으면 자, 이 꼭점의 X좌표인 K를 기준으로 해서 3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그치? K가 3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보다 3보다 작거 나왔다니까. 이번엔 최대값이 어디서 나와? 그렇죠. 그러면 F3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으려니까, 또 전개해야 돼. 꼭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네. 여기만 바라보고 있지 말라고요. 원래 이식 정리하는 거니까 내가 편한 데다 집어넣으면 돼, 계산은. 알겠지?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다 넣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3 넣으니까 6K 나오고, 또, 마이너스. 바로 나오잖아. 그리고 그게 얼마? 15. 그럼 6K가? 그럼 K는? 근데 문제가 있어. 3보다 작을 때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K값이 될 수 없다. 조건을 만족을 못하니까. 따라서 K는 15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 627번 보도록 할게요. 2학기 과정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웠던 사람들은 이거 합성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최대치수는 치환이에요. 알지? 자,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공통 부분이 있네.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치환하자. 그럼 치환 안 하고는 못해요? 자, 이거 전개하면 몇 차가 되니? 하차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 배웠어요? 그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 가가지고 2학기 때 수투 배울 때 하는 거예요. 4차 함수, 3차 함수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는 알겠어? 그것도 미분 이용해가지고. 그럼 이거 배우지도 걸 어떻게 쓰겠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정에서 다 이건 뭐 한다? 치환한다. 그래서 첫 번째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한다. 자, 저 유명한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 씨가 정석 측에도 한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지고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기고까지만 우리가 알잖아, 그지? 근데 거기다 하나를 추가하셨어. 문자는 죽으면 어미를 남기다. 재미없음 말고. 여기서 문자가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 치환이 되면 이 문자는 얘는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t라는 문자로 대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사라지게끔 치환을 해버리면 여기는 새로운 범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여기 아무 요거 있잖아 지금. 이건 누구의 범위야? 네. 근데 우리가 얘를 t로 바꾸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 t에 관한 몇 차 함수? 자, 그래 2차 함수가 돼. 그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범위? X의 범위. x의 범위야. x가 지금 속옷 없어졌단 말이야. 그럼 새롭게 누구의 범위를 여기다 만들어야 돼? X의 범위. t의 범위. 그럼 t의 범위는 누구의 범위? 얘의 범위야. 얘의 범위라는 건 이거의 무슨 값과 무슨 값을 구해서. 그렇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 여기다 놓고 최대값 여기 넣어서 이렇게 새로운 t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의 최대수를 구해서. 이해되니? 이거는 x 값이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합 유형이죠. 말 그대로. 알겠어? 자, 그럼 합시다. 얘를 자, t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고 그 다음에 x좌표는 1. 자, 근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더 멀죠? 플러스 2가 더 가깝고, 그치?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최대값. 여기서 무슨 값? 그럼 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아니, 얘가 F? 1. 여기 F니까 헷갈리겠구나. 그래, 어쨌든 요 1일 때야. 됐지? 그럼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니까 뭐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네. 됐죠? 네. 예, 그럼 이거의 최대값은? 이거의 최대값은 F-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 5,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는? 이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제.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 2차 함수의 최대치를 구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ft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얘도 아래로 블록이고. 자, t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2에서부터 6이니까 꼭지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그치? 그치? 그럼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어디서 최소가 돼? 2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그리고 6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최대값은 F6이니까 20. 최소값은 F2니까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이게 뭘 구하라 그랬지?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얼마? 16이 답이 되겠죠. 됐죠? 영상에 안 보이는 건 16. 답은 16이에요. 됐죠? 네. 자, 631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쓸 동안.
자, 보자. 자, 이거 똑같아요, 이것도. f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지? 그런데 자, 제한된 범위는 일단 있어요, 없어요? x의 범위가 따로 있어, 없어? 네. 없는데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니? 절대값이 있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해가지고 풀기는 하겠지만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함수를 정리해줘야 돼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랬잖아.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이렇게 구간 나눠서 하는 거라고. 그럼 구간 나누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최대치수 구하려면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이제부터 얘를 빨리 완전적으로 붙여주면 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5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는 꼭지점의 x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5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지. 네. 그리고 가다가 y절편이 지금 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그런데 x의 범위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중에서 요거만 남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려봐. 천천히 그려봐.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는. 고작 절대값 하나 씌웠을 뿐이지만 그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2차 함수라서. 직선은 그리기가 되게 쉬운데 2차 함수는 그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쟤는 꼭지점의 x좌표가 뭐고? 2분의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리고 꼭지점의 y절편 얘랑 똑같은 마이너스 4분의 5고 역시 똑같이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원래. 그지? 그죠? 그런데 x가 0보다 뭐 할 때야?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자, 따로 그리면 안 되고 같이 그려야 돼요. 얘네는 같이 그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 그리면 의미가 없어요. 같이 그려야 돼요. 같이 한 군데다가 이거는 하나의 함수예요, 여러분. 이 fx는 이거 하나야. 그냥 단지 범위를 나눠서 다른 식을 갖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군데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 됐지?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니까 얘는 요거야 그래프가. 됐어?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는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 거야, 이 그래프는. 됐니? 근데 이제 x의 범위가 따로 제한되는 게 없지. 네. 그런데 무슨 값이 존재해 지금 보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아,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우리 지금.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이것도. 그죠? 예, 쉽게 t를 구할 수가 없게끔 해놓은 거죠. 여러분이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는 거.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뭐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우리는 ft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로 바꾸고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는 쉽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플러스 1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얘도 아래로 블록이고 t값이 마이너스 2인데 자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이니까 이쪽에 쓰고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f 마이너스 1이니까 그다음 마이너스 1 넣어서 2 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됐나? 이거는 여기는 오히려 간단한 거야. 여기까지가 좀 더 복잡한 거지. 그지? 그다음 미리 얘기할게요. 오늘 유형 10하고 11까지 다 해야 되는데 선생님 설명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숙제는 어쨌든 96초까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됐어? 자, 그리고 시험 범위 얘기해 줄게요. 다음 주 월요일 시험 범위. 자, 자, 다음 시험 범위는 누적을 안 하고요. 좀 범위가 많아서. 자, 71쪽부터. 네, 71쪽부터 오늘 배운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 대까지. 오케이? 알죠? 문제 푼 거 중에서. 그때 나간 거랑 별도로 나랑 같이 문제 푼 문제들까지. 알겠어? 네. 근데 주로 선생님 뭘로 낸다고 그랬어, 시험은? 상하고 C단계에서만 낸다고 그랬지, 그지? 네. 문제가 모자르면 이제 다른 거에서 좀 더 내겠지만 주로 상하고 C단계에서 나오니까 선생님이 준 C단계 프린트 있죠? 네. 그거 열심히 풀면 통과할 수 있어요. 봤어?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네. 통과 못하면 뭐 한다? 네. 재시험. 우리 세 친구들은 내일 나오기로 했죠? 지금 몇 시에 올 거야? 영어 몇 시야?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일찍 와. 11시까지 와. 보고. 그 다음에 예림이는 차 시간 물어보고 차 타고 와. 아마 10시 반 탈 거야. 아마. 그거 타고 왔네. 됐지? 자, 그러면 지워되죠? 자. 그리고 특히 이거 이 단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좀 2차 함수라는 걸 배워봤기 때문에 다른 단원에 비하면 그렇게 체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렵거나 막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632번 유형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은 XY가 실수일 때, 자, 우리가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이과 가는 사람들은 뭐 미적분 들어가면 배우겠지만 이런 거 음함수라고 그래요. 음함수. 우리가 보통 y는 뭐 이렇게 fx꼴로 나누면 양함수고요. 이렇게 xy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식 있지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fx, y는이라고 하고 음함수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이것도. 이것도 일종의 함수야. 이거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 네. 그럼 그래프가 아니라 대수 관계로만 살펴봤을 때 왜 최소가 되는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거 최소값이 얼마라고? 5잖아. 네. 그래프 90 꼭, 안 그래도 꼭지점이 많이 잡히니까, 그치? 네. 그럼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는 5가 무슨 값이 돼? 네. 그게 왜 그런지 대수적으로 살펴보면 어차피 x는 실수지. 네.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항상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거기다 뭘 더했어? 그럼 얘는 항상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온 거야.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음수를 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지. 네.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5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는 없겠지만 저 식을 x라는 변수 따로 y라는 변수 따로 완전제곱을 만들든지 아니면 뭐 x, y 섞어서 완전제곱으로 만들든지 해서 얘는 완전제곱에다가 완전제곱하고 뒤에 뭐 나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무슨 값이 되겠니? 그래 이거야. 즉 얘는 뭐만 해주면 돼? 완전제곱꼴로 정리만 잘 해주면 돼. 알았어? 자 그럼 완전제곱으로 정리해보자. 먼저 x 정리해볼게요. 자 2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얘는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로 묶어주면 완전 제곱이 되지. 얘가 됐어? 그리고 원래 16이 있었는데 자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수를 찾아보니 앞에 뭐가 있어? 1. 2가 있죠. 2. 그래서 뒤에다 마이너스 1 해주고 여기는 플러스 9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 하면 되겠지? 네. 그럼 최소값 나왔어. 이게 최소값이야. 쟤는 어차피 완전 제곱 될 거니까. 이해돼요? 네. 그래서 좀 이쁘게 정리해 주자면 얘가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5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끔 문제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물어보지 않고 그때 x, y를 구해서 뭘 딴 거 구해봐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얘가 최소인 5를 갖기 때문에 그때 x, y 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문제를 좀 복잡하게 나면 x 따로 y 따로가 아니라 x, y 섞어서 완전적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 따라 좀 달라 알았니? 네. 예. 자, 635번. 시간이 저쪽 반도 선생님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숙제로 좀 해봅시다. 됐죠? 네. 혜연이 지금 가나요? 네. 자, 상원이 언제 왔나요? 아니요, 조금 더 해왔어요. 2분. 자, 여러분들 10분까지 25분까지 쉬고 됐어?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늘 자기 밀린 거 있죠? 예, 그거 하시고 밀린 거 없는 사람은 숙제 하시면 돼요. 예. 제가 그리고 아진이는 여기 줌 나가지 말고